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준비한 주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명태균이 큰 거 하나 나왔습니다. 네, 뭐 사실 검찰에서 나온 그 사진 확보에 대한 내용은 네. 우리가 시사인에서 볼 수 있는 보도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박완수랑 윤석열이랑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진 찍은 거 나오고요. 같이 찍고 있죠.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바나 컨텐츠 돈봉투 네. 관련해 가지고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과 맞닿는 보도가 이제 하나 나온 게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 그게 명태균의 그 폰에서 원희룡, 김종인, 이준석과 찍은 사진을 검찰이 확보했다. 야하. 이게 이제 포렌식 업체 거기 압수수색 해가지고 얻어냈다라는 자료 아니겠어요? 이게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진이 나왔다. 뭐 사진은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나왔었고, 이미 뭐 이미 그 오세훈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의 별장에서 2021년도에 찍은 사진이 이미 나왔는데 이건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 때 나온 사진입니다. 굉장히 일찍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관계를 부인했죠. 그렇죠. 명태균 모른다. 뭐 미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근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명태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까지도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추호의 의심이 없다. 네. 그래서 명태균의 말을 이제는 거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거의 저는 확신을 섞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정도 이제 좀 끝났다. 이 정도 좀 나왔으면 네. 검찰은 이미 대부분 다 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검찰은 다 보고 웃고 있겠죠 지금. 검찰은 진짜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거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비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기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네. 뭐 이제 퍼즐들을 대부분 맞춰가는 단계인데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부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주변인들 불러가지고 검찰이 소환 조사하거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주변인들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 조사하기 시작하면은 네. 보통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들 네. 뭐 예를 들면 오세훈, 뭐 홍준표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부르는데 한 열흘 걸려요? 일단은 수사의 원칙이 네. 압수수색을 해서 네. 자료를 확보하는데 이미 압수수색은 거의 끝이 났죠. 뭐 김한정까지 다 했고 이미 뭐 명태균 폰을 갖고 왔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정치인들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네. 명태균 쪽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명태균도 자기 보호 차원에서 자료를 많이 남겨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통화 내용만 뭐 몇십만 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석하는 데에도 너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자료가 차고도 넘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밑단에서부터 쪼여 올라갑니다. 이거 그물망, 저인망식 수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밑단에서 활동했던 뭐 강혜경, 또 김태열, 또 뭐 김한정 네. 싹 다 훑은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당사자를 부릅니다. 이제 오세훈, 홍준표, 그렇죠. 이준석. 그래서 제가 요 친명태균 정치인들 아닙니까? 보수 쪽에 네. 친명 네. 오준석이죠. 오준석. 네.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이준석. 홍준표, 이준석. 예, 그래서 오준석으로 제가 오늘부터 이름을 부릅니다. 1일 네. 오준석, 네. 친명 오준석. 그러니까 홍준표로 따지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한정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저기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명태균도 이미 불러서 조사를 끝냈으니까 네. 가령 홍준표의 아들 친구 그 박재기도 있어. 박재기. 모 씨도 있고 네, 박재기 맞아요. 씨도 있고. 뭐 박재기 씨도 있고 네. 뭐 이제 이런 보도들에 이미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한 그렇죠.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의 뭐 비서실장 부르든 그렇죠. 누구를 부르든 해가지고 네. 또 가장 최측근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로 나아가는 이제 요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간다. 그래서 그 검찰 수사 받으러 가잖아요. 일단 수사기관이 다 갖고 있습니다. 들고 시작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물어봐서 말이 틀리잖아요. 네. 그때 보여줍니다. 아니, 굉장히 준비해놨다가- 멋스게지죠. 준비해놨다가 이거 뭐냐? 처음에는 모르는 척 물어보죠. 근데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머쓱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인으로 동석을 하다 보면 네. 이제 형님이 수사 받아. 네. 내 동석을 해. 예. 저는 이제 변호인이니까 의뢰인 말만 듣고 갔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얘기합니다. 나중에 저쪽에서 보여주는 순간 저도 막 갑자기 등골이 땀이 나면서 몰랐던 게 나오거나.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변호사를 속일 수도 있거든.
자기 불리한 건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도 한두 번 있어서 굉장히 그게 쉽지 않아요. 수사 받다 보면. 검찰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게. 검찰 수사는 실전이군요.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줍잖은 말장난 혓바닥 기술로는 검찰 수사는 돌파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오준석 중에서 뭐 오세훈은 그렇다 치고 뭐 나름 매너 있습니다. 오세훈은 그나마 이 둘째 준표 준석 요 쌍준은요. 쌍준. 정말 현란한 드리블과 같은 혓바닥이거든요. 요거는 혓바닥부터 묶고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수사의 ABC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가면 그 현란한 혓바닥 기술이 아마 통하기 매우 어렵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 나왔던 인터뷰 자료들이나 이런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다 갖고 있죠. 검찰에서도 뭐 질의할 때 충분히 자료로서 쓰인다는 거예요. 근거 자료로서 쓰이는 거잖아요.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둘이서 나눴던 은밀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해놓으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혓바닥이 현란하신 분들은 방송 인터뷰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수사받는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합니다. 그죠? 말을 아껴요. 왜? 방송이든 뭐든 자료가 다 남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거 모순 충돌되는 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말이라는 게 한번 뱉어놓으면은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미 우리 여기 시방쇼에서만 몇 번 거짓말을 잡았고 그렇죠. 홍준표는 시방쇼만 잡은 게 아니라 모든 쇼에서 다 잡았어요. 홍준표는. 심지어 이제 오세훈도 좁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 오준석, 친명태균 정치인 오준석이 수사는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건 정치와 다르거든요. 언론을 활용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저희가 이걸 여기서 단정 짓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오준석은 친명 오준석입니다. 그러니까 친명 오준석들이 검찰 수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본인이 변호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사건 안 맞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질문한 게 뭐가 됩니까? 왜냐면 저는 좀 진실되게 저를 신뢰해주는 분을 의뢰인으로 만나고 싶지 저까지 속일 것 같아요. 그래 오준석이? 신뢰가 없습니다. 저는 오준석에 대해서 친명태균계 안 받습니다. 저는. 나는 제일 노빠꾸 같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노빠꾸 같아 보이는 사람은 오준석 중에 누구인 것 같아요? 노빠꾸? 가장 노빠꾸는 홍준표죠. 그래요?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 다음이 이준석. 그 다음이 오세훈. 전 그렇게 봅니다. 오세훈이 제일 그럼 쪼랩입니까? 쪼랩? 뭐 그 셋 중에서는. 오세훈이 지금 약간 쫄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에 빠지잖아요, 3명. 전 오세훈 구합니다. 그래요? 그 셋 중에서는. 그나마. 어떻게 고쳐 써볼게요, 제가. 그나마. 근데 홍준표 준과 쌍준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뭐 이 둘은 뭐 개전의 정이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뭐 뉴스토마토 기자를 민형사상 고소한다라고 지금 원포까지 놓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과 반응들이 실제 있는 것 같고 뉴스토마토도 보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긴 봤는데 김종인 위원장 시절에 홍준표 복당 문제와 관련돼서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재섭 의원을 인터뷰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쓰긴 썼더라고요. 비대위원했죠 그때. 네, 근데 그때의 어떤 뭐 아주 근거가 그렇다 확실하냐? 뭐 어떤 김재섭의 기억이나 김재섭의 주장이 반영되고 그것을 근거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저는 뭐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는 보는데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이제 홍 시장님이 민형사상 막 억대 고소를 하고 저 기자 못할 겁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 보고 나면 이렇게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좀 들지 마. 그때 혓바닥을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성대병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성대병원에 가시면요 의사 선생님이 손에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거즈를 하나 잡습니다. 거즈로 저의 혓바닥, 실제입니다. 제 혓바닥을 잡습니다. 본인 이비인후과 갔을 때? 아니 일단은 선생님이 혀 내밀으라 그래요. 메롱 해보세요 그래요. 메롱하면 제 혀를 일단 잡습니다. 길게 뺏고 잡잖아요. 일단 저는 못 움직입니다. 혀를 못 움직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혀 잡히면. 그래놓고 선생님이 그 내시경 같은 거를 제 성대까지 넣거든요. 그럼 요거 성대 넣을 때도 소리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까지 해야지 성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혓바닥은 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이번 수사도 혓바닥부터 잡고 들어갑니다. 이준석 이거 성대병원 가보신 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쌍주는 혓바닥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혓바닥이 너무 낼름낼름 그 혀도 길고 아주 현란해. 현란합니다. 옛날에 그 헛다리 짚기 나는 거 아시죠? 축구에서도 드리블할 때. 그거 헷갈리거든요. 헛다리 짚는 거. 딱 그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렇게 현란하게 혓바닥을 돌린다고 생각하기에는
늙은 홍준표와 네. 젊은 홍준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늙은 홍준표의 경우에는 노련하죠. 노련하긴 한데 너무 네. 거짓말이 많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뻔뻔하죠. 아, 그럼 뻔뻔해. 예. 뻔뻔한데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고 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고급 기술이죠. 그렇긴 하다. 근데 거짓말하고 보통 우리 걸린 못하잖아 건 그렇게. 둘 다 비슷하긴 하다. 아니 우리도 많이 거짓말 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거짓말한 게 들통났어. 그럼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젊은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예, 거기도 뭐 거짓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 그럼 오준석 중에 어쨌든 오세훈이 네. 오세훈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오준석 네. 중에 그나마 나은 건 오세훈인데 뭐 다 똑같죠. 친 명태균 쪽이니까. 어쨌든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아요. 매한가지인데 네. 그나마 좀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오세훈이 그래도 네. 살아남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아니 봐도 그나마 돼요? 오세훈이 오늘까지도 페이스북 안 쓰지 않습니까? 아. 말을 안 하잖아요. 또 그게 오늘- 나은 거야. 오늘 그분 만났잖아요. 예. 마. MB. 마, 세훈이, 친 MB게, 응? 원조 MB. 네. 만났잖아요. MB 대통령은 명태균 모르세요? 국밥을 같이 드셨던 거 아니에요, 명태균하고? 마,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예. 서울시장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뭐 미래를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대선 행보를 꾸준히 하시는 오세훈 시장 얘기 잠깐 예. 해봤고 하여튼 명태균이 오늘 이제 노컷뉴스 단독 나간 건데 30명 주객 카드. 국힘 정치인 중에 30명 죽일 카드가 있고 네. 국회 증언은 얼마든지 가겠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제는 입을 열어서 내가 30명 가죽 벗기겠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오늘 명태균의 심경 변화가 크다. 약간 이게. 근데 14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원래는 처음에 140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140명이 뭐 자기를 거쳐간 거지 다 만나서 나쁜 짓을 하진 않았을 거고. 실제 죽일 사람. 그렇죠. 실제 그 중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한 30명 된다. 음. 아니 그래도 30명 적은 숫자 아니죠. 예. 아니 108명 중에 30명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러면은 예. 국민의힘은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둬도 보수의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이 나서가지고 칼 뽑아주면은 그냥 압살하겠네. 아니 압살. 종말의 촉진이며 예. 해체죠 해체. 이제는 폭망, 해체 폭망. 종말이 아니고 예. 이제는 뭐 뼈가루만 남는 거의 뭐 콩가루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도 썼는데 너무 잘 네. 됐고 제가 요거 하나만 오늘 할게요. 이거는 뭐 매불쇼에서 썼던 거 재탕이기는 하나 너무 네. 중요하기 때문에 뭐요? 그 친명태균계 오준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입니다. 요 사람들이 그동안 명태균과의 그 친밀도와 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홍준표는 가장 먼저 명태균을 이용했죠. 오랜 시간. 그치만 가장 명태균을 중앙에 올린 사람은 김종인과 오세훈입니다. 예. 심지어 그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입니다. 강철원이라는 사람 이름도 나와요. 봤어요. 저는 강철원 부시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을 때 오세훈 시장 그때 뭐 인사도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강철원 부시장이 측근인 걸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측근이에요. 예. 근데 지금 명태균이 열받은 사람이 강철원 부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부시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오세훈은 명태균을 서울로 끌어준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명태균의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흉금없이 모든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네. 이준석이죠.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오준석은 각각의 명태균과의 인연이 있는데 네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를 이용은 하는데요. 여론조사를 조작을 합니다. 다들 조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표와 미공표를 섞어서 그렇게 하죠. 공표는 조작은 좀 어렵겠으나 예. 그래도 공표조사도 섞습니다. 일부. 그리고 미공표로 조작을 합니다. 요 두 가지가 다 공통돼요. 다 공통되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하려면 어느 정도 일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뭐 조작을 하더라도 500명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용들 그거는 대납을 합니다. 정치인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대납을 해요. 그렇죠. 요게 이제 공통점이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결국 조작을 해서 대납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명태균한테 선물을 줍니다. 거래를 한다. 거래를 합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김한정 씨가 돈을 내서 명태균이 난리를 쳤는데 이겼잖아요. 김한정이 운영하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학교의 이사 5명을 서울시 산하 기관의 간부들로 뿌립니다. 전원 다 취업합니다. 오세훈 측근들. 예, 전원 다 취업합니다. 그리고 네.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명태균과의 관계 속에서 대납과 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가 관계가 성립되는 게 뭐냐? 예.
김영선 공천을 챙겨주죠. 당 대표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조가 똑같아.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박완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이 결국 정치 브로커였고 이 정치 브로커가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오히려 그 공직자를 브로커로 써먹었다. 자기 브로커로. 이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메커니즘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대납 조작 거래. 대납 조작 조작, 거래. 거래. 그렇죠. 대납 조작 거래. 이렇게 세 근데 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그 사례로 들었던 처음에 네. 그 물론 홍준표 시장 건이라든지 뭐 오세훈 건이라든지 뭐 김영선 건이라든지 다 좋은데 이거 그 강철원 씨하고 그 서울시 부시장. 서울시 부시장 했던 강철원 씨하고 네. 명태균은 언제부터 뭐랄까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생겼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2021년도 서울시장 선거는 제대로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오세훈이 당선이 된 다음에 SH공사를 김영선이 챙겨주라고 명태균이 얘기를 했는데 안 챙겨준 거죠. 강철원이? 아니 뭐 강철원이도 오세훈이든. 아 그러니까 이제 먹고 튄 거네. 근데 오세훈이 직접 와서 얘기할 리는 없죠. 강철원을 보내서 상대했겠죠. 아 보고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안 이제 나서지. 명태균이 막 녹취록 들어보면 화가 났구나. 아니 이준석도 자기가 안 나서잖아요. 아 그렇지. 명태균 보고 함성득 통해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쁘다는 거야. 안 드러나려고 세탁질을 하잖아. 세탁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오세훈 쪽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먹고 입을 닦은 거고. 그렇죠. 먹고 입을 닫고 무대응이 먹튀지, 대응이 먹튀하고 무대응이 대응이었던 거지. 아니 근데 그거는 먹튀인데 네. 또 법적으로 보면 그 먹튀가 틀린 건 아닌 게 네. 만약에 먹튀를 안 하고 오세훈이 챙겨주면 네. 그게 또 뇌물이 되잖아요. 거래관계. 그러네. 그러니까 그건 또 먹튀가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명태균이라는 그 공범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공범인데 안 챙겨줬으니까 서운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걸 또 챙겨주면 또 거래가 돼서 뇌물이 되니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사실 해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무대응을 한 오세훈이 있으면 네. 이준석은 챙겨준 거지. 토스 시켜가지고. 끝까지 챙겨준 거죠. 끝까지 거래성으로 그 자리를 김영선 챙겨준 거죠. 하지만 티가 안 나게. 그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네. 본인은 또 나중에 걸려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들 네.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예를 식으로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고요. 예. 근데 그게 오늘 또 화제더라고. 오늘 시선 집중에 명태균 측의 여모 변호사님이 나오셨는데 네. 그분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연합뉴스 보도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뭐 젊은 층이 만약에 무응답을 하면 재질문하는 거를 나경원 측에서 넣냐 마냐 이런 네.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측에 사실상 대변인을 맡고 있었던 김용남 전 의원이 네. 재질문은 넣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다라고 그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김용남 전 의원님한테 그걸 못 물어봤으니까 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지 또 물어보면 네. 그때 그 실제 오세훈 쪽과 나경원 쪽이 이 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아니 근데 네. 어쨌든 핵심은 뭐 나경원 쪽에 우리가 관심 갖기보다는 어쨌든 명태균 쪽에서 강철원 부시장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명태균에게 대가를 갚은 게 아니라 그 사안에서는 돈을 대납했던 김한정 쪽 사람들을 엄청 챙겨줬고 챙겨준 건 팩트입니다. 그거는 네. 팩트고 네. 그 김영선을 SH공사 사장을 안 줘가지고 틀어진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 배신자라고 불러요, 오세훈을. 녹취록에다 나오죠. 네, 배반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들의 관계는 그때 깨진 것 같고요. 네. 이준석과의 관계는 안 깨졌죠. 왜? 김영선을 챙겨줬으니까. 네. 명태균 입장에서는 소원 성취한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고. 예.